일본 정부가 우리 주력 산업을 겨냥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한국 법원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반도체 시장,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장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오늘 이슈인단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대부분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8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번 결정을 일본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또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일본 정부에 물어보기 전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상황을 유출해 보면 보통 어떤 나라에 대해서 한 국가가 무역 제재를 하거나 보복을 할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인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교역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막대한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맞죠.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전환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보복 조치라 볼 수 있는데 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일본한테 계속 무역 적자를 막대하게 연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한테 이러한 제재를 한 것은 결코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작년에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로 일본 정부나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취소하거나 어쨌든 강제 집행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해왔고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배경이 가장 확실한 이유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좀 타이밍 자체가 좀 의아한 게 지난 주말만 해도 일본이 의장국으로 했던 G20 정상회의가 그렇죠. 열렸고 그 자리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까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게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이목이 G20에 많이 쏠려 있었던 그랬죠. 것들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별 관계 없었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과 중국. 미국의 협상이 예. 어떻게 완만하게 타결되거나 최소한 대화가 재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화가 일단 재개된 효과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특히 바로 G20이 끝나자마자 직후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정확한 것들은 외교 정치 쪽을 전공하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코멘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본 정부가 세계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화웨이 제재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세계 품목이 다 반도체는 아니고 하나는 예. 디스플레이 관련 디스플레이, 소재이고 두 개가 반도체 관련 소재인데 네. 사실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받게 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감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한 것은 우리들이 생산하는 자체에 큰 차질을 줄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화웨이 때보다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피해라든지 타격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심각한 거라고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마침 또 저희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반도체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소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그렇고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이런 것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작에 굉장히 핵심적인 소재로 또 쓰이고 지금 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에 대한 점유율이 70%, 90%나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그래서 더 우리에게 좀 우려되는 사안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소재나 장비 부품 쪽에는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것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의 점유율이 저렇게 높은 게 사실은 저 세계 품목만은 아니고 네. 저 외에도 사실은 일본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네네. 중국과 미국의 좀 경우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되면은 네. 일본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신중한 결정과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재고 자체는 석 달치가량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당장 8월부터는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재고가 아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칩을 만드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예. 일정 부분 있을 거고 네네. 네. 국내에서도 동일한 제품들을 또한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곳에 이제 쌓여진 재고들이 일부 있을 텐데 아마 저 3, 4개월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넉넉하게 잡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기 반도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될 경우에는 생산 쪽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차질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공급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지금 저 세 가지 물질 다 국내에도 저것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다 있고 아, 있나요? 그다음에 특히 그 애칭과 관련된 네네. 그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한 뭐 다우케미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글로벌리 보면 어떤 거 다 모아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똑같은 제품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바꿨을 때에는 뭔가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서 공정에 그럴 수 바로 있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저희들이 뭐 페일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수율이 저하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검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파티클 검사도 해야 되고 소자 특성의 변화가 없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로 선폭이나 이런 디자인 룰 쪽에 스트로크의 변화가 없는지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물질을 도입할 때는 항상 몇 개월간의 치밀한 그 검증이 필요해서 당장 교체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분명히 생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일단 가장 빨리 저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무래도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일본의 점유율이 뭐 90% 정도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지만 그 양이라는 것들이 삼성, 하이닉스, LG 같은 대기업들이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또 존재를 합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수출이라는 게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뭐 글로벌리 우리가 탑에 있는 랭킹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저 새 물질을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그 엣지에 사용되는 불화소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들이 한 거의 90% 이상을 한국에 수출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에 지장이 생기면 일본 기업들도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사실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았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제 이제 수출 그 실적이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내림세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출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만 따지고 보면 지금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 네. 연말보다 하면 14, 15% 정도로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수출 변화에 끼치는 기여도는 훨씬 높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출의 변동이 크지 않은 품목들은 비중이 높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네. IT 같이 수출의 증감의 폭이 크게 움직이는 것들은 즉 수출이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 끼치는 기여도는 굉장히 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거의 80%까지 됐다. 지금도 아직 50%가 넘는 기여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수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한국 수출과 관련한 얘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수출이 이제 7개월째 지금 내리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월째 그리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13.5% 6월 수출의 경우에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결국 그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부 품목으로 사실 수출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정유산업 분야에서 결국 단가가 굉장히 그 수출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정부는 수출 물량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일평균 수출이 2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한 점 등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물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단가가 굉장히 하락한 이런 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약간 증가했거나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맞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은 결국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개별 품목의 그 단가 상승 하락이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출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그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일평균 수출 20억 달러대를 회복했다. 뭐 이것은 이제 일단 뭐 좋은 것이죠. 예, 좋은 것이고요. 예, 그런 건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추세를 보일지를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구조적인 변화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하반기에 무역금융에다가 한 120조 원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무역금융이라 하는 것은 결국 수출 기업에 있어서 유동성을 적시에 빨리 제공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단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출에 그 외국에서의 그 주문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역금융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영향밖에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역금융 자체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수출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상반기에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수출금융이 물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하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그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출금융을 늘리는 것, 무역금융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만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종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다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하반기에도 이 반도체 업황 자체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계절 특성이 3, 4분기가, 강해서 네.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항상 매출 실적이나 수시나 다 좋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계절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약간의 회복이 된다, 금액적으로 어떤 플러스가 된 요인이 있겠지만, 근데 이 반도체 같이 이렇게 계절 특성이 강한 업종들은 전기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기랑 비교하면 1분기는 항상 마이너스고 3분기는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뭐 미래 예측한다 의미가 없어서 전년 동기와 동기, 비교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렇게 보면은 현재 반도체 가격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수출이나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다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은 추가로 많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회복된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시 좀 일본의 규제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요. 정부는 이제 WTO에 좀 제소를 하겠다라고 했고 일본 정부 쪽은 WTO 규칙에 맞다라고 대응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적인 논리로 시작된 분쟁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 또한 풀어야 하는 해법도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데 WTO 제소라는 게 사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오피셜한 방법이지만 아시다시피 글로벌 분쟁 같은 것들을 다루는 법정이라는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질 오래 않아서 걸리겠죠. 1년 이상 걸리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럼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받는 피해는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네요. 그것들은 어떤 형식적으로 하긴 해야겠지만 물밑 작업과 대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든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끝자리 1253님은 뭐 정부도 문제지만 기업도 문제, 반도체 소재 투자 없는 부품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네, 6620님은 100년이 걸린 일본의 소재 산업인데 하루아침에 국산화가 되겠냐라는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끝자리 1951님은 국산화되어 있으면 많은 양을 국내에선 안 쓴 이유가 있었을 거라 하면서 이번 조치로 치명적 피해는 뭐 일본이다라고 또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일본의 점유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2015님은 일본과 협상해서 물량 확보하면서 이번 기회에 국산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의존도를 좀 줄여서 또 국내 IT나 반도체 쪽에 어떤 생산력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조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